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모시고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 행보 그리고 남북관계 전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보통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는 어떤 큰 행사가 열리는지 먼저 김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중앙보고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시 새벽 0시죠. 네. 그때 이제 김정은 포함해서 당 국가 간부들이 김일성, 김정일 그 묘소를 네. 참배하는 군수산 태양궁전이죠. 네. 참배하는 행사가 있을 거고요. 아마 과거에 좀 꺾어지는 해 같으면은 뭐 군사 퍼레이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군중 시위 이런 것들도 이제 조직이 됐을 텐데 아마 이번에는 69주년입니다. 네. 내년이 70주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큰 행사들은 아마 예견되지 않을 것 같고. 예.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예, 군수산 태양궁전이라고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안치돼 있는 예. 옛날에는 주석궁이라고 했는데 그 김일성 집무실이죠. 예. 그쪽에 지금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예. 김정은 지금 건강 이상설 때문에 예. 이제 공시죠. 내일 새벽 그러니까 0시에 참배를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아마 관심이 많을 텐데 제 예. 생각에는 발목 부상으로 해서 아마 수술을 받았다면은 내일 못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홍 의원님 보시기에는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온다면은 의혹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꽤 크고요. 예. 회복이 됐다면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러나 한 반쯤 회복됐다. 그래도 안 나올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는 게 예. 이게 뭐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든지 예. 아니 목발을 짚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김정은이는 한번 나오면은 위풍당당한 건재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만약에 두 다리를 다 못써서 다리를 조금 끄는 정도면 나올 수 있지만 한 달 이상을 오른쪽 다리를 절다가 그 다음에 예. 왼쪽 다리까지 절었거든요. 그럼 예. 양다리가 다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 뭔가 사실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 몸에 손을 대는 수술은 거의 안 하는 게 예.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 이건 뭐 다리에 양쪽 다리가 다 문제니까 수술을 했다 그러면 아마 좀 더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중요한 거는 뭐 실신했다거나 뭐 완전히 혼수 상태라거나 아니면 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아프면은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새로운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지만 예. 이게 그냥 신체상의 문제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직무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찰이 됐거든요. 예. 이를테면 뭐 여러 대회에 축전을 보낸다든지 전문을 보낸다든지 또 중국의 그 국경일 10월 1일 날에도 저 축전을 보내고 예. 또 뭐 최근에는 조총련 간부가 조총련 의장이 5년 만에 평양을 갔는데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예. 아주 김정일은 건강하다 이렇게 엊그저께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예. 만났겠죠 당연히. 예. 그런 사람이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재미교포 목사 한 분도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평양 시내에 김정은의 이상 동향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되는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이 3인방 내려오기 전날에도 그날 오후에 벌써 평양 시내에는 우리 사절단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간다는 얘기가 벌써 다 돌았답니다. 예. 그 얘기는 김정은이가 이걸 결단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뭐 유고 상태가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모처에 있다 이렇게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최근 좀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그 밖의 정보 같은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북부 그러니까 강북이죠. 예. 대동강을 이제 사이에 두고 강북, 강남. 북한에서는 이제 평양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예. 북쪽이 개발이 잘 돼 있습니다. 평양은. 예. 그리고 김정은이 치료를 받는 봉화진료소도 이제 북쪽에 있고요. 예.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총사하고 김정은 살고 있는 저택도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국방장관이 이제 평양 시내가 아니고 북부에 오는 모처에 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철에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철에서에서 치료
받고 있고 아마 의사들이 이제 통근을 하면서 치료를 해주지 않을까. 예. 수술을 했다면은 아마 그 회복 치료, 그다음에 재활 치료 아마 이런 것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북한에서 고위급 3인방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돌아간 지 불과 사흘 만에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함정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뭐 북한의 전형적인 한쪽은 화해, 한쪽으로는 도발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북한이란 존재는 원래 선전선동에 워낙 능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요번도 핵심은 선전선동에 있다. 예. 남한의 주민들에게 북한의 군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괴물이 아니다. 예.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미소 작전을 탁 보여줘서 우리의 경계를 좀 흐트리고, 그리고 본심은 어디서 드러났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만나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우리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우리 국가 원수가 만나자 그러는데 당연히 가서 만나야죠. 예. 근데 안 만나고 그냥 시간이 없다고, 그것도 시간이 없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도는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를 다시 재개한다 요 정도지 우리에게 뭐 양보를 할 의사 같은 건 전혀 보인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노리는 거는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한반도에서 말썽꾼이 아니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 그리고 자기들 선수가 역대 아시안 게임에서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영도자로서 칭찬해 주려고 자기 부하를 보낸 겁니다. 예. 그게 오히려 크지 우리하고 관계 개선을 우린 좀 약간 착각할 수가 있었죠. 언론에서 네.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야 이게 뭐 북한이 2인자라는데 뭐 이웃집 아저씨 같고 예. 최룡해도 3인자인데 이거 뭐 별로 경계심을 안 느끼게 할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한치의 양보 없이 남북 간의 근본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별로 양보 없이 버틸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그들한테 지금 3인방 왔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그 버릇 누구 못 준다고 북한이 그 3인방이 왔다고 해서 대남 전략이 무슨 개과천선 하루아침 사이에 한 거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 우리로서는 뭐 과거에 없던 일이니까 이런 기회를 어떻게 하면 살려서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 정리하는 게 최선일 것이고 예. 뭐 이 기회에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그런 실익을 찾고 한데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이제 번성 대남 전략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각성 있게 경각성 있게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북 함정 간의 총격전과 관련해서 북한이 청와대 쪽에 전화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수위로 짐작을 하십니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들은 사실 그 NLL을 수십 년 동안 암묵적으로는 인정해 왔지만 예.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따라서 요번에도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들이 NLL을 침범해서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경고 방송하고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경고 사격을 하고 경고 사격이라는 그 배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너네 지금 침략을 했으니까 돌아가라는 그런 예. 위협을 준 건데 경고 사격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해왔어요. 이게 예.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청해전 이후에 처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우리가 먼저 발포한 것을 문제 삼아서 예. NLL을 자기네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왜 우리가 별일 없이 우리의 영해 내를 항행을 했는데 왜 먼저 사격을 했나? 이건 도발이다. 그렇게 정말 적반하장격으로 얘기를 우리한테 항의를 해옴으로써 그들이 노리는 건 이달 말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거기서 이산가족 문제뿐 아니라 남북 간에는 지금 서해상에서의 평화 문제 이런 국방 안보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기 위해서 저런 전통문을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게 대북 제재인 오이사 조치인데요. 이 오이사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교수님께서 간단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오이사 조치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을 북한 측이 감행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 대해서 거의 2달 동안 정밀 조사를 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밝혀내고 예. 그에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소행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예.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새로운 투자도 못하게 하고 우리 국민이 방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이런 교육도 개성공단 빼고는 다 중단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든지 뭐 의약품을 전달한다든지 또 엊그제도 개천절 행사 평양에서 같이 했는데 이렇게 아주 순수한 교류 이런 것은 사실상 조금씩 완화해주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이사 조치는 이제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6일째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을 먼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북측의 진정성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의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대화에서 해결하는 이전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뭐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까? 북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남북 간의 어떤 형태의 대화에서든 이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 올라갈 때 저희들은 북에게 그것을 강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오이사 조치 규제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 홍 의원님께서 먼저. 오이사 조치는 뭐 그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 북한의 소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몇 년 지났으니까 그냥 해제하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거는 북한에게 그럼 또 다시 도발해도 몇 년만 기다리면 또 제재 조치 또 해제한다는 거 그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나쁜 교훈을 주기 때문에 네. 결국 북한이 선제적으로 뭔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하는 거죠. 예. 이를테면 이번에 삼총사가 왔을 때 우리 고위 당국자하고 그중 한 뭐 김양건이라든지 얘기가 만약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돼서 북한이 먼저 구체적으로 천안함 폭침 우리가 했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주 명확하게 인정 사과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그걸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자라든지 예. 이런 정도의 얘기를 먼저 해주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사실 우리도 시원하진 않지만 예. 북한이 그거를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넘어가지고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더 가혹한 제재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 오이사 조치 많은 그 장병들이 희생된 그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긴 조치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당연히 넘어갈 수는 없죠. 방법론적으로 아마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좀 통큰 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좀 쪼개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오이사 조치를 단계별로 어떻게 해제한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 복귀시킨다. 뭐 네. 그런 식의 접근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그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라 그럴까요? 뭐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최근 그 COI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COI에서 그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 이제 생겼고 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지금 형편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북한이 또 적극적으로 조선 인권 연구 협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인권 보고서 100쪽짜리를 냈죠. 예. 내서 유엔에서 이제 그 뭡니까 브리핑도 했습니다. 예. 7일 날. 그리고 또 EU하고도 이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유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움직임을 좀 간파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마 김정은이 ICC의 회부가 되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문서상에 직접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김정은이 자기 부하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예. 그 뭡니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북한 인권을 다루는 의미에서 굉장히 새 국면인 것 같고 사실 그 국제사회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새로운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건이 이제 R2P라고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호 책임의 명분하에서 사실 리비아에서 가다피가 국민 대학살이 있었을 때 유엔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현재 IS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이 단독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테러 전과 관련된 그런 단독적인 개입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유엔이 아마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김정은 포함해서 책임자들을 ICC에 기소하고 그것이 계속 그런 것들이 국제 무대에서 오르내리면은 어느 한 순간의 미래에 가서 이제 R2P 말하자면 보호 책임의 그런 책임을 진짜 물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조건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홍 의원께서 이런 유엔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짤막하게. 굉장한 뭐 심리적으로 압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이 김정은을 아예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김정은을 지목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상징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압박이지 실제로 회부되려면 ICC의 그 관할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거를 강제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국제연합군이 가서 체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체적인 건 없지만 굉장한 상징적이고 규범적이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목해서 개선하라고는 압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휴일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